자, 그러면 체포구속 적부심사 조서 그 이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구속적부심 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이 작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증거라면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요거는 315조 제3호가 되겠죠. 예, 315조 제3호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예, 한정된다는 게 틀렸죠. 여기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포함된다는 거. 예, 이거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외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예, 틀렸다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체포구속 적부심사 결정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뭐죠? 항고할 수가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법원의 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 체포구속 적부심에 관한 다음 유서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3번이 틀렸습니다.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허용된다. 요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앞서 봤던 조문이 되겠죠? 자,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항의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하며 석방 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어디에요? 검찰청에 송달될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앞서 전격 기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석방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석방 결정을 보고 공소를 바로 공소장을 접수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전격 기소의 폐해라고 했던 것입니다. 심사 청구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이 조항을 추가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 날조 공무 피의자 석방 제도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을 뿐인 직권보석이다 이건데요. 이가 어떤 의미냐면 요 내용을 이른바 피의자 보석이라고 하는데 원래 보석 제도는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되죠. 근데 이 보석 제도의 경우에는 보석 신청권이 인정되는데요. 피의자의 경우에는 보조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을 해달라라는 신청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직권보석이고 재량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조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이 제도가 체포 적부심에서 인정되지 않거든요. 구속 적부심에서 인정하게 되는데 이 제도는 잘못 들어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 체포나 구속 적부심사 제도하고 보석은 제도의 취지가 달라요. 얘는 체포나 구속이 위법 부당한 거에 대한 통제예요. 반면에 얘는 석방제도입니다. 체포나 구속이 피고인 구속이 위법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구속 자체가 적법이긴 하지만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를 석방시켜 달라 이런 석방제도라고요. 근데 이 석방제도를 통제제도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 보조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가. 그래서 이럴 거라고 한다면 아예 피의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보석제도로 집어넣어서 보석 신청권을 피고인 보석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인정해주면 됐던 건데 이거를 체포구속 적부심사 제도에 집어넣기 때문에 신청권도 없는 그런 제도가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보석 적고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이건 4번이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공소의 제의가 있는 때에도 석방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 요거 조문을 문제 냈던 거고요.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구속적고심 조서는 311조, 요 311조는 당의 형사 수소법원에서 작성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 구속적고심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당이니까 수소법원이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315조의 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구속적고심의 경우에도 국서면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체포 구속 적부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예, 역시 똑같이 석방 결정할 수 없다는 거, 요게 틀린 거죠. 자, 이건 앞에서 봤던 내용과 같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석으로 오셔서, 보석은 이제 이거는 피고인에 대한 제도예요. 피고인의 석방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보석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석을 신청하게 되면 필요적 보석을, 즉 보석을 허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제외 사유가 너무나 광범위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필요적 보석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제외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필요적 보석은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그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런 보석이 허가될 수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1번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2번이 틀렸어요. 보석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건데 국법 시대에서는 즉시항고 제도가 있었거든요. 보석 허가를 해주게 되면 여기 즉시항고할 수 있었어요. 이 즉시항고는 허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즉시항고는 이거 누가 했겠어요? 검사가 했겠죠? 검사가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니까 허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허가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피고인을 석방시켜서 재판하여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건데 불복 신청만으로 허가의 효력을 정지시켜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을 석방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제도는 영장주의에 반한다라고 해서 역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즉시항고를 요거를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즉시항고는 못하고 이제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항고할 수 있도록. 즉 구금에 관한 결정으로 봐서 보통 항고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복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예요. 보통 항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고인 보석이 보통 항고할 수 있다면 피의자 보석도 보통 항고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항고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보석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예,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원심법원이 한다는 거.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통지 제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보증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하고는 다른 점인데요. 거기는 취소 제도가 없죠. 보석 취소 결정이 있는 때 그 취소 결정의 등본에 의해서 피고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구속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석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정답은 1번이 됩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근무에 해당되는 때 요거는 뭐냐면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예요. 이게 범죄가 중대한 경우죠.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이건데 이때는 제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이 안 되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이 뭐죠? 재량으로 보석 허가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내용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의 직권이나 보석 청구의 청구에 의해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보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요건 틀렸고, 예. 네. 그 다음에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 요거는 좀 다른 건데요. 구속 취소 결정이거든요. 요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요거는 우리 조문에 뒀어요. 이거 없다고 했으니까 되게 틀린 것이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구별해 주셔야 되죠. 구속 취소하고 그 다음에 보석 허가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보석 허가와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보석 취소 결정이 있다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가 아니라 보석을 취소했으니까 보석 허가 결정이 취소했으니까 다시 뭐죠? 이미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속영장이 결국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2번이 옳은 질문이 됩니다. 역시 누범이나 상습범 이것도 역시 제외 사유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임의적 보석은 가능하다는 거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 가족도 가능하고 동거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도 가능해요. 청구할 수 없다가 틀린 거고요. 이거는 검사의 의견을 듣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검사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결정이 취소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보석 허가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다음 4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석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똑같은 문제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석의 절차로 넘어가죠. 자, 청구가 되는데요. 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역시 2번이 옳은 지문이죠. 자, 이건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이건 틀린 건데. 예, 여기 마찬가지죠. 동거인, 고용주는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고 2번은 맞는 지문이죠. 예, 원심법원이 한다는 거 언제까지?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상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상소는 1심 법원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1심 법원에. 그러면 이 1심 법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소 여부를 이 상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요. 상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법하다면 2심 법원으로
소송 기록을 송부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송부됐을 때 비로소 이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급이 이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런 절차로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상소하고 1심 법원이 그 상소를 받아서 상소가 과연 적법한가, 적법하다면 2심 법원으로 소송 기록을 송부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상소 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보석은 소송 기록이 상소 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 법원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소 1심 판결이 나와서 상소 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송 기록은 다 원심 법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석 신청이 있다면 그 보석 신청은 원심 법원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앞서 했던 것처럼 검사 의견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으나 청구 없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법원은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석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이건 2번 지문이 틀렸어요. 네. 원심 법원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1번은 맞고요. 의견을 물어보는 거고, 네, 맞고요.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렇죠. 바로 취소 결정이 나게 되면 그 결정 등본을 가지고 다시 구속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속영장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역시 또 다시 나왔죠. 취소되어야 한다. 이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예,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 원심 법원이 한다는 거, 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1번이죠. 예, 검사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다가 틀린 거죠.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할 수 있으나 즉시 항고할 수는 없다. 예, 요 즉시 항고하게 되면 이 영장주의에 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을 법원이 통제하는 건데요. 만약에 즉시 항고하게 되면 법원의 석방 결정을 검사가 통제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 동거인과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예, 이거는 뭐 당연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취소 결정의 등본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검사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형사노법상 보석이라는 다음 설문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이건 4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이거는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고 유예할 수도 있어요. 그 이행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요 형사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보증금을 내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데 보증금 이외에 다른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도 있고 조건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일은 7일 이내다 라고 하는 것이 1번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문기일을 정했다면은 통지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조건이 되겠죠. 본인 서약서, 피고인 본인의 보증금 약정서, 피고인 이의자의 출석 보증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금원의 공탁이나 담보 제공, 보증 납부 또는 담보 제공의 보석 조건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 자, 모든 것을 먼저 이행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이러한 조건들은 먼저 이행해야만 보석 허가 결정이 집행된다. 즉 결과적으로 석방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이건 4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 이 출석 보증서를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거예요. 조건으로 한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그 결정으로 출석 보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피고인 이해자를 감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때는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예, 피고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범죄사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명의 기회 이걸 부여할 수가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보석에 관한 검사의 의견 청취가 되겠고, 예,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당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고가 되겠습니다. 보석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 2번이 틀린 거죠. 검사는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보통 항고예요. 즉시 항고가 아니라 구별해 주시고, 검사 의견 청취 맞고요. 그 다음에 보석 허가 결정의 집행은 요거는 법원의 재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 검사주의입니다. 검사가 지휘한다.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석 허가 결정의 취소는 그저 결국 등본으로 집행한다 그랬어요. 자, 다음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이건 앞서 봤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즉시 항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석이 취소되게 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집행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다음에 보석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실 조사도 할 수 있고 증인신문이나 감정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검사 의견을 들어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묻지 않았다고 해서 보석 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법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석의 취소, 실효와 보증금의 몰수, 환부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3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예, 역시죠. 새로운 구속영장 이거 필요하지 않다 그랬고요. 예, 여기 보증금의 가름한, 이거 가름이라 대신한다는 얘기죠. 보석, 보증, 보험, 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이때는 원심 법원이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석, 구속 집행정지, 구속 취소.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1번이 옳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 집행정지죠.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앞서 보석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뭐죠? 구속의 집행정지와 같은 거죠. 효과에서는. 근데 이 구속의 집행정지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도 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이 보석과의 형평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예. 여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느냐 이건데 그런 제한이 없어요. 3번. 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주거 제한 등의 보조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구속장의 효력이 소멸했다면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도 실효되겠죠. 예.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예.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은 그 보석을 취소할 때 법원을 취소할 때 필요적 몰취냐 아니면은 임의적 몰취냐 이건데요. 우리 조문으로 봤을 때는 임의적이에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해요. 그럼 어느 때 필요적으로 몰취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항상 그 피의자 보석도 즉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요. 필요적이 되는 경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확정돼서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도망한 경우예요. 네.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돼서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도망한 경우입니다. 네. 자, 그럴 때는 그 필요적으로 몰취해야 됩니다. 근데 보석 허가 결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필요적으로 몰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임의적 몰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석 조건 및 보석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요. 그럼 앞에 문제는 맞는 게 2개였군요. 네. 아까 3번 지문도 맞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주거 제한 등의 보석 조건은 즉시 효력 상실한다. 왜냐하면은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존재할 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의 집행 정지로서의 효력이 있었으니까 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면 보석 조건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정답이 1번과 3번이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석 조건 및 보석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4번 지문이 틀렸다. 자, 그럼 이건 맞았다는 얘기죠. 현행 형사법은 보석 조건을 다용함으로써 비금전적 보석 조건이 가능하게 하였다. 맞고요. 보석 허가 결정 후 법원은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앞서 봤던 지문이 됩니다.
보석 취소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것도 앞서 봤던 질문이 되겠죠? 기소 전 보석, 다시 말하면 피의자 보석이 되겠죠. 석방된 피고인이 재구금을 위해서는 보석 취소로 족하고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소 전 보석, 다시 말하면 보조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취소 제도가 없어요. 그죠? 취소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기소 전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의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보석 취소로서 재구금할 수는 없고, 재구속을 위해서는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 라고 하는 점, 요거는 이제 보석 취소와 구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예, 4번이 틀렸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석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몰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동거인과 고용주도 포함된다는 것이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로 와서 먼저 구속의 집행정지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구속 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예, 3번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속의 집행정지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앞서 보석과 같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즉시 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예, 이게 집행정지죠. 그래서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때도 검사 의견을 물어야 되고요. 다만 급속을 요할 때는 묻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뭐와 차이점이에요? 보석과 차이점이에요. 예, 기억해 두시고, 헌법 44조에 의해서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을 요하지 않고 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사실 이것도 석방 요구가 있으면은, 그죠? 이게 불체포 특권인데요.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되지 아니하고, 또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이미 석방되어 있다면 회기 중에 석방 요구가 있으면 석방해야 됩니다. 그때 석방의 효력은 구속의 집행정지예요. 그럴 때 법원이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이건데, 그런 결정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당연히 구속의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점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도 나왔죠?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및 보석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2번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보석은 허가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구속의 집행유예 결정에 대해 즉시 항거할 수 없고요. 요거는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거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면 조건은 효력을 상실하고요.
예, 그때는 예, 보석 취소 결정이 나타나면 등본에 의해서 피고인을 재구금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자, 정답은 예, 2번. 1번은 맞는 얘기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에 구속의 집행유지 사유 및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 2번도 맞죠. 구속 집행유지 결정함에 있어서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급속을 요할 경우에는 검사 의견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 이건 보석하고 구별하라 그랬죠. 예, 이거 틀렸죠.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고. 아, 4번도 틀렸네요. 구속 집행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구속의 집행유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요 4번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구속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예, 2번이 틀렸죠. 반드시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한다. 앞서 했던 것처럼 급속을 요할 경우에는 검사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예,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의 차이점이죠. 구속이 취소되게 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멸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거죠. 예, 구속 집행정지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결정이 없더라도 구속의 집행력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석 취소의 경우와 동일한 사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 집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이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구속 집행유지에 관한 결정,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건데요. 예. 자, 4번이니까 나머지는 맞는다는 얘기죠. 자, 1번은 우리가 봤던 질문이 되어 있고, 예, 2번도 마찬가지죠.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으로부터 중증 통보가 법원으로 오는 경우에 급속히를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럴 때 이제 바로 뭐가 되겠어요? 구속 집행정지 사유가 되겠죠? 예,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기간을 정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결정 없이 이것만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이 틀린 것은 법원이 구속 집행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구속의 실효. 실효는 특별한 절차 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1번을 보시면 지문으로 보게 되면 예, 여기 4번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으니 맞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죠. 1번. 검사나 사법경찰 관리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 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이건 현행 범인을 인도받은 때죠. 체포시가 아니라, 그래서 요 체포시이다 이게 틀린 거죠.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를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건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선 변호를 선정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할 수 없고요.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급마다 2개월 단위로 있잖아요. 갱신할 수 있다. 이건 맞죠? 다만 제1심은 그게 아니라 상소심이죠. 상소심. 그러니까 1심은요. 일단 2개월이 있어요. 그리고 2번 연장할 수 있죠. 그리고 2심과 3심은 이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2번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 연장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상소심이니까 이 둘 다죠. 둘 다의 경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그때는 3차에 한해서 심리가 할 때는 3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죠? 1심 요게 틀린 거죠. 요거에 여러분들이 또 착오에 빠지시면 안 되겠죠.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면소, 무죄예요,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이나 과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이게 맞죠? 네. 무죄 판결이 됐다면 그럼 더 이상 피고인을 구속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면소, 형의 면제라고 하는 것은 유죄 판결이라 하지만 형 집행을 위한 구속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형의 선고유예도 마찬가지고 집행유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소기각이나 요 면소는 형식재판이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벌금이나 과료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는다. 반면에 자유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형이 선고됐다면은 피고인의 형 집행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신체, 신병 확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유형이 선고됐을 때는 영장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진술 중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 자, 정답은 2번이 되네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앞서 구속 취소와 그 다음에 보석 허가와 구속의 집행 정지하고는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속 취소할 때는 검사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검사 보석에 대해서는 검사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예외 없습니다. 구속의 집행 정지하고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출석 보석 허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요. 피고인 외의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구할 수 있지만 감지시킬 수는 없다. 요거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어 있고요. 보석 청구자 이외자에게 보증의 납입 허가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 제2절로 오셔서 압수수색 검증이라고 하는 이른바 대물적 강제 처분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대물적 강제 처분 압수수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